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쌤의 즐거운 과학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속에 음식물 분해 공장이 있어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의 뜻을 이해하고 소화계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며 마지막에 치매 작용에 대한 실험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밥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런 음식물이 몸속을 지나가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러한 소화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화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소화의 뜻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몸 속으로 흡수하기 위해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소화가 왜 필요할까요? 음식물 속에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몸속 세포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크기가 매우 작아져야 됩니다. 매우 작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 크기가 작아지는 이 과정을 소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의 종류에는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서 여러분들이 작게 부수죠. 이렇게 음식물을 작게 잘 부수는 거와, 그리고 혀나 위, 소장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이런 작용을 기계적 소화라고 하고, 영양소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작용을 화학적 소화라고 부릅니다. 자, 소화작용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우리는 소화계라고 부릅니다. 자, 소화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등과 같은 소화기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소화기관에는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며 소화되는 통로인 소화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관을 생각해 볼까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죠. 이런 것을 소화관이라고 하고, 또 소화샘도 있습니다. 소화샘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자, 침샘에서는 아밀레이스, 그리고 간에서는 쓸개즙이 나오죠. 그리고 이자에서는 이자액에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이러한 소화액이 분비되는 곳이 소화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며
침샘, 간, 쓸개, 이자와 같은 소화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와! 소화기관의 전체 길이가 내 키보다 훨씬 길어! 자, 소화관 중에 첫 번째 입에서의 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의 핵심 침입니다. 침의 작용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속에 넣어 충분히 침을 적신 거즈를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서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스포이트로 시험관 A에서 D에 각각 묽은 녹말 용액을 10ml 정도 넣습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증류수를 5ml 정도 넣습니다. 시험관 C와 D에는 침 용액을 5ml 정도 넣습니다. 네 개의 시험관을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 속에 10분 정도 넣어둡니다. 시험관 A와 C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B와 D에 베네딕트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침의 작용에 대한 실험은 여러분들이 과학실에서 직접 할 테니까 과학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입에서 분해되는 영양소는 녹말입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작용은 이로 우리가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이러한 기계적 소화. 그리고 혀로 음식물을 침과 골고루 섞는 이러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에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도 아밀레이스에 의한 녹말의 분해입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왜 꼭꼭 씹어 먹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음식물을 꼭꼭 씹으면 이에 의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집니다. 그러면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입에서는 녹말이 침 속에 들어있는 어떤 소화효소? 네, 그렇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뭐로 분해됩니까? 예,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화효소란 무엇일까요? 예, 아밀레이스와 같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시켜주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좀 전에 얘기했죠. 예,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입에서의 소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음식물 속에 있는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로 잘게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소화라고 했고, 소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소장에 있는 세포막에 흡수가 되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를 소화관이라고 했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 소화관은 몸 속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조직을 소화샘이라고 했고, 그 소화샘에는 간, 이자, 침샘,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에서의 소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침의 작용, 녹말을 뭐로 분해하죠? 네, 엿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레이스에 의한 작용을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개념을 적어서 칠판에 붙여놔 주시고 과학실로 여러분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백쌤의 즐거운 과학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